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고비의 TV 구독자 마스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일 중에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에 유명한 한 요트 경기장이 있는데 이곳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니고 있던 헬스장에 당시 트레이너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을 진우 씨라고 칭하겠습니다. 진우 씨는 트레이너 생활을 하기 이전에 요트 선수를 했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방황하던 때라 요트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하게 된 거였고,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열과 성을 다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저는 그 헬스장을 워낙 오래 다닌 장기 회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장님이랑도 친분이 생기게 됐고, 헬스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회식 같은 거 할 때면 막 저를 초대를 하기도 했어요. 뭐 먹고 가라고.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요. 다 같이 모여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즐기고 있다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진우 씨가 본인이 요트 선수 시절 겪었던 썰을 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한텐 미안한 얘기지만 당시 진우 씨는 거의 취미 생활처럼 요트 선수 생활을 했었고, 경기용 요트 그리고 선체가 조금 더 큰 요트를 따로 구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부모님이 꽤나 넉넉하신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얼마 동안은 별일 없이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주변의 다른 동료 선수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뭐 이상한 게 보였다, 뭔가를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 눈에 보인 것도 아니고 내가 겪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크게 뭐 믿거나 동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6시가 되기 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본인의 요트를 관리하고 점검하고 뭐 평소와 전혀 다를 게 없는 하루였다고 합니다. 계기판, 뭐 통신 장비 등을 점검을 마치고 헬리아드라고 부르는 돛을 올리는 밧줄을 점검하려고 이렇게 손을 대는데 언뜻 옆쪽 시선으로 사람이 보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몸에 딱 붙는 원피스 같은 걸 입은 여자 하나가 선체에 걸터 앉아서 본인을 보고 빙긋 웃고 있더랍니다. 진우쌤은 당시 본인만의 룰이 하나 있었는데, 본인 요트에는 본인과 그리고 점검해주는 사람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확인한 순간 갑자기 짜증이 확 치밀더래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도 짜증이 날 판인데 생판 모르는 여자가 개인용 요트에 그렇게 선체에 올라와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화가 날 수 없더랍니다. 아, 저기요. 누군데 허락도 없이 남의 요트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잔뜩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그 여자한테 말했는데, 그 여자는 듣는 둥 마는 둥 진우쌤을 보고서 빙긋빙긋 웃고만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씨 막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짜증을 표현하고 본인이 점검하고 있던 밧줄을 내려놓고서 그 여자가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바라봤대요.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선체 쪽을 다시 바라본 그 순간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답니다. 뭐지? 싶어서 주변을 샅샅이 둘러봤는데 원피스 차림의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하던 마무리 작업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뭐였지?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요트에서 내려오려고 하던 중이었답니다.
진우쌤이 그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게 단순히 본인이 실수로 발을 헛디딘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등을 떠밀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 선명했대요. 그렇게 누군가한테 밀쳐지는 느낌을 받고 떨어진 진우쌤은 곧바로 요트 위로 올려다 봤는데 그 여자가 조금 전과 달리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으로 아주 미묘한 표정을 짓고 진우쌤을 내려다보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던 보트에서 점검하는 사람들이 달려와 줘가지고 이렇게 부축도 해주고 선체 위를 다시 확인했는데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팔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타박상을 좀 입었을 뿐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귀신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은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 여자를 다시 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진우쌤이 요트 경기를 치른 날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요트를 정박시켜 놓고 내려오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 시야에 뭔가 이질적인 게 하나 걸리적거리더래요. 그게 뭐였냐면 바닷물에 전과 똑같은 옷을 입은 그 여자가 정강이까지 다리를 담그고 그대로 서 있더랍니다. 그걸 본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또 발을 헛딛고 넘어지고 말았는데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큰 이제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 일이 있은 뒤에 요트도 처분하고 선수 생활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재활치료도 하면서 운동 쪽에도 조금씩 관심이 생겨서 자격증도 따고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다쳤던 흉터를 보여주는데 너무 크게 그 흉터가 자리 잡고 있어서 진짜 놀랄 정도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쪽 생활 접고 대구로 올라온 거고 아직도 그게 뭔지 정확히 몰라요. 그 여자 일 있고 나서 밤에 운전할 때면 차 앞으로 뭐가 뛰어드는 걸 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귀신이라고 믿고 싶지도 않고 어머니가 지갑에 항상 지니고 다니라고 작은 주머니 같은 걸 주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넣고 다니긴 하지만 뭐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대구에 오기 전까지도 한동안은 그 여자 귀신한테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가위도 눌리고 귀접도 당하고 그래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절에 가가지고 위령제 같은 것도 치렀다고 해요. 대구로 올라오고 난 후에는 그 쌤 여자친구랑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지만도 항상 여자친구가 대구로 올라와서 만났대요. 그 후로는 웬만하면 바닷가 근처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베스트 공포 댓글은요. 조회수 86,000회를 자랑한 귀신 보는 친구가 말한 가장 무서운 귀신 영상에 달렸던 댓글입니다. 딘 제임스님의 댓글입니다. 저 중학교 때 귀신 보는 친구 있었는데 집 방향이 비슷해서 같이 자주 걸어갔는데 어느 날 장례식장을 지나가는데 온갖 귀신이 다 모여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네요. 귀신들이 잔치하는 날이 장례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례식 갈 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붙어온다고. 물건 같은 건 집어오지 말라고요. 장례식에서 돌아가는 길에 목욕탕 같은 데서 씻고 집에 가라고 했었는데 요즘 무속인 유튜브 보면 진짜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청주에서 전학 와서 졸업하고 홀연히 사라진 박사무엘이라는 친구.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거나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아래 메일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제보해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로 영상도 제작하고 또 사연이 괜찮다 하면 괴담 속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컨텐츠 촬영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